변호사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피해자로 전환이 됐다는 네네네.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즘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훔쳤다. 그럼 절도잖아요. 내가 이거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훔친다는 의도는 없는 거잖아요. 실수로 가져간 거죠. 내 건 줄 알고. 그러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원칙은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같이 실수로 누굴 다치게 했다거나 누굴 사망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실화죄와 같이 실수로 불을 냈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수이지만 과실이 있지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쳤고 어떤 물건이 부서졌고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은 결국 고의냐 과실이냐, 거기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의 의사라는 게 딱 무썰듯이 고의 과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숫자로 매기면 이래요. 이거는 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인 게 확실하다, 가져가겠다, 이건 확실한 고의잖아요. 100점이라고 치고 정말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 이거 0점이라고 치면 이 중간쯤이 어딘가가 있을 거거든요. 저게 내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 중간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 중에서도 좀 정도가 낮은 고의를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요. 대법원 판례는 이제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보냐면 불법적인 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용인하는 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저 결과가 발생하게 해야지 이런 강한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저런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까지는 고의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 과실이 되는 거고. 인목캔을 버리려고 했어요. 이제 쓰레기통 옆에 동생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맞출 의도는 없었고 쓰레기통에 잘 넣을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던졌는데 동생이 맞았어요. 그럼 이것도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고의가 있다고 보죠. 어떻게 보냐면 씨가 만약에 야구 선수다 그러면은 던졌을 때 쓰레기통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은 사실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던졌을 때 반은 들어가고 반은 맞춘다 그러면 사실은 맞출 가능성이 절반 이상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던질 때 내가 들어가면 좋고 맞아도 어쩔 수 없고 이게 용인이에요. 용인. 맞아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던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으면 그런 거죠.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특히 이제 사기나 횡령, 배임 이런 약간 재산 범죄들 중간 영역에 있는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르고 했는지 알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 주고받은 대화들, 그 당시에 작성한 문서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결과를 인식을 하고 발생할 것으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거고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얘는 정말 그런 결과가 발생할 줄 몰랐고 그러한 결과를 발생할 것으로 용인하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과실로 봐서 처벌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